11월 15일 늦은 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30분경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4,820만 원 언저리, 강하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양봉을 찍어주면서 안정권으로 들어가면서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물량을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그럴 확률이 무척 높다. 강한 상승, 물량 소화, 다시 한번 상승, 물량 소화, 상승,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에너지 응축 기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갈 확률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강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죠. 양봉을 찍어주면서 이제 바닥권, 이 단기, 여기서 안정권을 찍어주고요. 여기서 안정을 찍다가 물량 소화하면서 갈 확률이 높습니다. XRP 또한 다시 한번 얘 또한 바닥권을 여기서 단기 바닥권을 형성하고 물량 소화하면서 시장에 대한 키 맞추기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오늘 대한민국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2.20, 1.91 상승폭이 꽤나 나왔죠? 더불어 해외 증시 또한 온통 양봉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자, 그럼 시장 지표에서 원화가 강세였습니다. 달러가 약세였죠. 한눈에 흐름이 보이죠? 추세가 굉장히 가팔릅니다.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아주 강하게 드러나죠?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화, 더불어 미국 국채 시장금리의 하락이 완전히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10년짜리 시장금리, 2년짜리 시장금리가 뚜렷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코인 시장은 먼저 달렸지요.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먼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그리고 다시 물량 소화하고 갈 겁니다. 증시는 한 타임 늦었죠? 증시 또한 달려나가다 보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겠죠. 그 구간 동안에 다시 비트코인이 그리고 XRP가 전 세계 가상자산이 달려나갈 겁니다. 이미 시장 시그널은 공포에서 위험으로, 안전에서 탐욕으로, 위험과 탐욕, 포모의 시그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신호탄은 터졌고요. 연준의 기지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강력한 피날레, 상승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비트코인의 월봉인데요. 제 방송을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여기서 비트코인의 장기 월봉입니다. 보시면 이때 2600, 700을 찍고 300만 원 중후반대까지 떨어지고요. 15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500만 원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 엄청나게 개수를 모아갈 수 있는 시간을 장기간 주었습니다. 2018년도에 폭락, 19년도와 20년도에 장기간에 가까운 2021년까지 굉장히 개수를 모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었지요. 그쵸? 그리고 나서 단기간에 폭등이 나옵니다. 정리를 하면 폭락 나올 때가 세 번째 매집에 좋은 시간이다. 이 두 번째가 사실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가 지쳐서 쳐다보지도 않죠. 미디어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코인 시장은 끝났다. 그러나 선수들과 세력들과 쩐주들과 기관들은 이때 매집합니다. 누구나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다이아몬드를 열심히 똥값에 매집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동반되죠. 지표가 동반되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차트가 쓸 때 들어옵니다. 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결과물로 확인했으니까. 진짜구나 하고 들어와서 역시나 호구짓을 하고 역시 영혼까지 잠식돼서 털려나가지요. 이 과정은 뭐다? 우리가 지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사고방식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소프트웨어 혁명이 필요합니다. 나의 두뇌도,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소프트웨어 혁명이 필요하다. 이때는 언제? 바로 차익 실현 구간입니다. 일부 차익 실현 구간. 아시겠죠? 지금 그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아직 1번 라인 돌파를 했죠? 그리고 여기 7개월 전에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여기 2번 라인까지 격차가 좀 남았죠, 살짝. 거기를 향해 갈 겁니다. 마지막 3번 라인까지 뚫을 확률이 무척 높겠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요. 사실 과연 인플루언서 중에서 또는 매크로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 중에서 과연 몇 분이나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지 또는 강조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진짜 중요한 원칙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뼛속 깊숙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얼마간의 돈을 줘도 진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자, 보신 김에 XRP 월봉 또한 큰 그림을 보고 가시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에너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파동을 그리면서 응축되어 왔습니다. 이 꼭지점이 현재 모여 있죠.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대의 대세적인 흐름상 윗방향이 무척 높다. 큰 그림에선 윗방향은 저는 거의 100%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이유는 가치가 미친 듯이 팽창했기 때문에, 가격은 여기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그들이 폭발시킬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또 이때 들어와서 물리겠죠. 여기 만날 수 있는, 여기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윗도속을 다 이겨내면서 이 가격대에서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열심히 개수를 모은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들은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천문학적인 부자로 남겠지요. 투자 수익률을 1000배. 고작 1만원 보고 10만원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죠. 1만원에서 95% 이상 빠질 겁니다. 그리고 10만원 가도 진짜로 98%, 99% 빠질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00배의 수익률은 1%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미만일 거예요. 그리고 투자 역사의 그루에 포함되겠죠. IMF 총재, CBDC는 현금 대체 가능하다. 현금을 대체하기 위해서, 종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돈을 대체하기 위해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이 우리 곁으로 오는 겁니다. 결제 플랫폼 개발을 촉구한다. 빨리 개발해. 이제 그 세상은 막을 수가 없어. BIS와 IMF가 중심에 들면서 전 세계 문화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IMF 총재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핀테크 포럼에 참석해서 CBDC가 현금을 대체할 수 있다. 특히 CBDC는 은행 계좌 보유자 비율이 나는 비교적 낮은 국가, 즉 은행 계좌가 없는 국가들이죠. 금융 포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신흥국들을 의미하죠. 저개발 국가. 경제 회복력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CBDC 결제 플랫폼 개발을 지속해야 하며 해당 플랫폼을 국가 간 결제에 활용해야 된다. 우리에게 답안지를 주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을 국경 간 결제에 활용해야 된다. 그 망이 스위프트 2.0 망이죠. 리플, XRP, 리플렛은 국경 간 결제를 위해서 첫 번째 노일 넘버원 탄생 이유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CBDC 결제 플랫폼 개발을 지속해야 된다. 이건 명분이고요. 그들이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추후에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국이야 이미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일본은행의 자산 기준 85% 이상, 그것 또한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미 리플이 선점을 끝냈습니다. SBI와 일본 넘버원인 미쯔비시, 미즈오 SMBC, 그들이 현재 이 망을 일본 중심으로 해서 실시간 결제망이 스위프트 2.0에 연결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한눈에 정리가 될 텐데요.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보시면 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정하는 곳이죠. BIS 상호운용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리플과 스위프트, 그리고 전 세계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있는 애들이 여기 포진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IMF, 국제통화기금, 전 세계의 수백 년, 자, 오랫동안 주인공이었습니다. 수백 년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인공이었다. 페더럴 리저브,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해 왔죠. 자, 그리고 미국 재무부, 그리고 월드뱅크, 이들이 함께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더불어 마잘루프 파운데이션과 여기 안에는 록펠러 파운데이션, 빌 앤 멜린다 게이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이야기는 끝이 난 것이죠. 그리고 ISO 2002 국제 표준이죠. 여기에 디지털 파운드 재단,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더 리눅스 재단,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 OECD, 그리고 패스트 페이먼트 태스크포스, 이 뒤에 연준이 있죠. FSB, 이 뒤에 BIS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FedNow가 있죠. 테메노스, 인베디드 금융과 함께 FedNow의 협력사, 공식적인 협력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GSMA, 전세계 이동통신자협회, ACI 월드와이드, FedNow의 서비스 업체이죠. DTCC, 미국 예탁결제원입니다. 미국 넘버원. 자, 그리고 CGI, CGI와 엑센추어와 SAP, 전세계 전산망의 넘버 1, 2, 3이죠. 엑센추어 미국의 넘버원, SAP는 독일의 넘버원이자 세계 넘버원, CGI. 이들 또한 캐나다 넘버원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CGI는요. CGI, 캐나다 넘버원 전산망 업체. 그리고 엑센추어는 미국 최대죠. 리플의 직접적인 투자자이자 엑센추어, SAP, CGI. 여기에 스위프트, 딜로이트인 세계 4대 회계법인, 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트랑글로 노바티, 볼란테 아마존 웹서비스, 핀네스트라, 하나하나가 전세계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있는 애들입니다. 이들이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한번 SBI, SBI R3, R3와 연결된다.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플 이사회를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SBI, JP모건, 미국 백악관, 미국 페더럴 리저브, 미국 중앙은행, 미국 재무부, 아마존, 그리고 모건 스탠리와 블랙락, 다시 한번, 그리고 HSBC, IMF, 이미 다 깊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그림을 읽을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가치에 집중하면서 이 마라톤을 온전히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매매는 단기간에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본전이나 결국 리셋되고 말죠. 그게 지난 역사의 문명이었습니다. 투자를 가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돈을 못 버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가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 2차 산업혁명 때, 3차 산업혁명 때, 4차 산업혁명 때, 가까이 모바일 혁명 때, 그리고 한국의 중후장대 산업의 혁명 때, 그때 장기간 투자했다면 결국 천문학적인 부를 읽을 수 있었다. 그게 부자가 가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IMF 총재 CBDC 현금 대체 가능하다. 결제 플랫폼 개발을 촉구한다. CBDC의 세상이 오면 100% 리플의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올 인플레이션 추정치 185%이다. 차기 정부 비트코인 수용 가능성 높아져. 이 기사와 함께 IMF 총재가 오늘 언급한 내용을 같이 연관돼서 보시길 바랍니다. 인플레이션 추정치가 185%라는 건요. 그 나라의 통화가 이미 완전히 종이 쪼가리로 추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가치가 없다. 비트코인 수용 가능성, 그 위에 CBDC 수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카자흐스탄 CBDC 공식 출시, 삼성페이 등 지원한다. 카자흐스탄 국가결제공사 사장, 이분이 CBDC인 디지털 탱게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탱게에 연결된 계좌를 통해서 처음으로 결제를 했다. 이제 글로벌 결제기업 비자, 마스터카드와 현지 은행들도 디지털 탱게를 지원한다. 애플페이 또는 삼성페이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디지털 탱게 결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우리는 내년까지 오프라인 CBDC 결제에 초점을 맞추고 2025년까지 국가 간 무역 결제에 디지털 탱게를 활용할 예정이다. ISO 2002의 마이그레이션 2025년이 오전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CBDC는 작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애플페이, 삼성페이, 비자, 마스터, 현지 은행들 또한 연결됩니다. 리플 페이먼츠를 통해서 이미 답안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재무장관이자 전 연준 총재인 연준 의장 자넷 옐런이 에이펙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역할 논의를 기대한다. 여기 중요한 말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의 기재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도 가상자산 세션에서 한국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한국은행,
CBDC 도입 준비 상황을 소개하고 가상자산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APEC 영내 공통표준 및 규제 체계 마련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시 한번. APEC, 아시아 태평양 영내 공통표준 및 규제 체계 마련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안과 법안과 이런 논의안을 빨리 마련해야 돼. 우리는 이 세상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들과 함께.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MF 총재와 함께. 얘기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리플, XRP, 대규모 가격 급등을 준비하고 있다. 자, 그래서 리플의 전반적인 채택 증가와 연이은 법적 승소는 잠재적인 가격 상승에 탄탄한 배경을 제공한다. 그들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CBDC의 세상은 100% 도래한다. CBDC 세상이 도래함은 XRP의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 에너지가 어느 한순간 대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단기적으로도 시장에 대한 키 맞추기가 있을 겁니다. 얘 또한 따라가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와 리플과 SEC의 소송, 따라오는 이더리움 현물 ETF, 따라오는 알트코인들의 ETF, 따라오는 상승장, 이 모든 것들은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맞물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2025년 1년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2030년도 고작 5년, 6년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대변화의 시기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차분히 그리고 우직하게 걸어가서 이 마라톤을 완주해야겠죠. 이 기회는 평생에 만나기 힘든 기회입니다. 오늘 늦은 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